설명하는데 이게 본인이 말이 안 돼서 답답하다 보니까 막 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좀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프셨어요. 우리 진호 그리고 진희 어머님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어머님이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망설임이 있으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제 아프셔서 어머님 본인이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유전이 돼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도 많이 우셨다고.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뭐가 좀 속상하셨어요? 아니요. 진우 생각만 나면 너무 슬퍼요. 이게 엄마 때문에 유전이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도 되고. 네네. 아까 화면 나오는 도중에 보통 사실 화면 나오면 어머니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근데 차마 보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그 언어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또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될까봐 또 받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어머님 그냥 오늘은 어머님 얘기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누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진호하고 진인의 가정에 조금 더 심층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또 모셨습니다. 먼저 아동심리 전문가 이보연 선생님 나오셨고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언어치료 전문가이신 김한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냥 보기에도 뭐 진우하고 진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말이 늦구나라는 것은 아마 오늘 같이 함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진이는 그렇다 쳐도 6살 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가서 사실 아이들하고 가장 말로 많이 놀 때인데 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진우가 56개월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런데 언어 평가를 해보니까 알아듣는 말이 약 35개월 정도 수준. 그다음에 하는 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한 36개월, 그러니까 만 3돌 정도 아이들이 하는 말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이도 조금 늦었어요. 진이가 42개월인데 한 20개월, 표현 언어는 20개월 정도, 그리고 알아듣는 건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단어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놀이 방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 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먹는 거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면 3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 어떤 그림은 먹기만 하는 거, 어떤 그림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어진 말을 이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연필을 의자 위에 놓으면서 자, 선생님이 연필 어디에 놨지? 그럼 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 같은 거 잘 많이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발음도 조금 안 좋은 편이고 그래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한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거를 보니까 어머님 염려대로 지금 두 아이가 좀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어머님께서는 본인 때문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 어머니의 상태는 좀 어떠신지 체크해 보셨나요? 네, 엄마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제일 안 되는 발음이 리을 발음 같은 게 잘 안 되세요. 조금 아까 책 읽는 것도 나왔지만 너를 같은 경우에 밑에 받침 리을 받침 같은 빼먹으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알았었던 그것이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위, 뇌 부위에 약간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혀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신경 부위 같은 게 약간 손상이 있으셔서 진단명은 마비성 조음장애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어요. 어머니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발음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말해줄 때 적극적이시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본인이 발음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뭐 보통 엄마들도 그렇지만 내가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 아이한테 영어 발음 괜히 해줘서 내 아이의 발음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안 해야지 하고 참는 것처럼 어머님도 좋은 발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발음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영향이 다 간 건 아닌가 너무 걱정하시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어머님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이 늦는 아이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지능이 낮다든가 또는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아, 아이들이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오셔서 엄마 때문에 이거 말이 늦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달이 조금씩 늦는 데는 엄마가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해주신 데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말을 안 해준 데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극과 경험이 부족한 그렇죠. 걸로 그 생각하면 환경적인 되나요? 이유인데 그 환경적인 이유가 엄마 탓이라면 그럴 수는 있겠죠. 엄마가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은 아니고 엄마가 말씀을 안 해주신 데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럼 네. 말씀 잘 못하시잖아요. 한국어. 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이중 언어 발달까지 하거든요. 필리핀어, 그럼요. 따갈로그, 그다음 한국어까지, 아니 저 영어까지, 네. 영어, 한국어 다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지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기질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유전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어머님께서 태생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기 때문에